은광철의 약선사랑입니다. 오늘은 변증약선 제9강 간장과 약선 요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간의 해부학적인 그런 내용들과 간의 주요 생리적인 기능들, 그리고 그 생리적인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간장의 생리 병리에 관련되어진 변증을 살펴본 후에 어떻게 하면 음식으로 이걸 이제 풀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변증 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간질환에 좋은 약선 레시피를 살펴보고요. 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의 원칙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그 화학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제 보면 이 알코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간질환이 여러 방면에 영향을 극심하게 끼치는, 점점 시작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습적인 그리고 잦은 이 음주를 통해서 알코올성 간질환은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습관적인 음주를 하고 잦은 음주를 하게 되어진 경우는 거의 한 80에서 90%가 지방간을 이제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간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 그리고 간세포암의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질환군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구권에서도 특히 이런 알코올성 간질환을 간경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습관적인 음주는 좋지 않죠. 뭐든지 습관적인 음식의 섭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얼마 정도 내가 음식을 먹고 또 음주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술이 나를 먹게 하는 형태의 습관적 음주는 결국에 지방간을 부르게 되어지고 또한 간경변을 부르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알코올성 지방간은 만성적인 음주에 의한 간 손상의 최초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음하는 사람들의 약 80에서 90%에서 발생하는 아주 흔한 병변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발전돼서 중증의 형태로 가게 되어지게 되면 식욕감퇴와 구토, 그리고 무력감, 체중 감소, 복부 불쾌감과 황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9도 이상의 고열과 피부에 거미줄 모양의 혈관종이 나타나기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증 알코올성 간염은 그 예후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발병 1개월 이내에 단기 사망률이 약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통제가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이 알코올성 간염 증상이 지속적으로 보이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경변은 얼마나 무서운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잘 아시겠지만, 이 간경변이 결국에는 근원적으로 봤을 때 상습적인 과음의 상태에서 발병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과음하는 사람 중에 약 15에서 30% 정도는 일생 동안에 알코올성 간 경병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생존율이나 이 경과 같은 경우들을 보더라도 비알코올성 간경병증에 비해서 상당히 예후가 불량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이 간경병증의 경우에는 37.6% 정도가 1년 이내에 배에 물이 복수가 차고 또 의식이 나빠지거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간성 뇌증이라든지 혈변 등을 유발하는 상부 위장관의 출혈을 보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간염이 이제 또 악화되게 되어지면 또 구토와 황달과 같은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 알코올성 간질환의 부분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대한간학회의 치료 지침에 의하게 되면 순수 알코올량의 기준으로서 남성은 하루에 한 40g, 즉 소주 한 반병 정도, 여성 같은 경우는 하루 20g, 소주 2잔 정도 이상의 음주가 간 손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먹게 되어지면 남자는 반병, 여자는 소주 2잔 정도 이상을 먹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그 알코올성 간 질환의 위험도를 이제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보다도 이 매일 마시게 되어지면 이 양으로도 알코올성 간 질환을 증가해서 간에는 이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이 하는 역할은 뭐 참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간의 한의학적인 생리 현상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간은 일단은 화학공장과 같은 인체의 화학공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유기화학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 중에서 이 알코올성, 지용성 유해물질들이라든지 생리물질들에 관한 일들을 담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독작용과 또 분해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일하고 우리 몸에 있는 유해물질들이나 또 유기물질들을 이제 분해하고 또 활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유해물질로만 생각하게 되진다면 기름기를 지니고 있는 유기성 화학물질들을 이제 분해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장이 수용성에 관련된 물질들, 영양물질들, 그런 기타 물질들, 대사물질들을 관여를 해서 해독을 하는 작용을 하고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 한다면, 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물질이죠. 그래서 화학물질, 알코올성 유기물질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간염이 발생한다든지 간이 안 좋게 되어지면 동시에 그래서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게 될 때 간에는 이제 부담이 이제 덜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심으로 인해서 피부를 통해서 호흡과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면 역시 또 간이 해독하는 부분이라든지 신장이 해독하는 부분을 도와서 훨씬 더 유효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꼭 끼어 있는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좋지 않은 공기 속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간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 바이러스 간염 환자의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와 알코올의 조합이 간에 더 많이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C형 간염 환자에게서는 알코올성 이
간경병증과 그리고 간암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C형 간염의 경우에 이제 항바리에스제 이제 인터페론 치료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이제 감소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치료도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주와 절주가 알코올성 간질환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주를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절주가 이루어지게 되면 알코올의 환자의 이유를 호전시켜서 간경병증으로 인한 효과를 억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에 좋은 약선 요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의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옷을 가볍게 입을 필요가 있죠. 간 기능을 향상을 원한다 한다면 옷을 가볍게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옷을 가볍게 입게 되어지면 피부 호흡이 이제 꼭 끼어 있는 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간은 해독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노폐물과 독소들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에 이 간의 보조적인 기능으로 피부와 신장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호흡량, 피부가 배출하는 가스와 그리고 또 수분 그리고 흡수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피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간 기능에도 역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꼭 끼는 옷들을 이제 많이 입고 다니고 특히 이제 바지 같은 경우도 남자들은 이제 헐러덩 좀 그렇게 입는 형편인데 여자분들은 이제 미모를 생각하시다 보니까 좀 꼭 끼는 바지를 입는 형편인데 이러다 보면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자궁 쪽에도 복부 쪽에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그래서 간 기능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옷은 좀 가볍게 입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변비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비도 역시 간 기능을 나빠지게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신장 기능을 높여라. 만약에 간이 나쁘게 하면 먼저 신장 기능을 좋게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우리 몸의 내품을 노폐물을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간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간이 유기화학 물질들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관련된 유해 물질들과 독소들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한다면 신장은 수용성 독극물들이나 수용성 유해 물질들을 신장의 사구체를 통해서 걸러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모든 피는 신장을 통해서 다 걸러지는 작업을 하고 모든 피는 또 간을 한번 경유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 한다면 간 기능과 역시 신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거나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 신장 기능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간장을 태우지 말라라고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뜻이죠.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 간의 기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소화기관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나름대로 방법을 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역시 간 기능에 좋겠고요.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주와 절주도 역시 간 기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술이 나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이제 즐기는, 개걸스럽게 술에 빠지는 것, 술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잔의 술이 주위의 환경을 밝히고 나의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하는 형태로 이게 술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좀 고급스러운 음주 문화가 또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육고기들의 경우는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는 이 간장의 해부학적인 차원들을 보시도록 하시죠. 그 간 질환의 변증 시선으로 이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질환의 변증 시선, 변증이 될 만한 부분은 첫 번째, 간과 간의 음이 그리고 혈이 허한 상황입니다. 간음, 혈, 허 증상이 우리가 이제 변증해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요. 간의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그 얼굴색이 무화하죠. 얼굴색이 낯빛이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약간 그 황달기가 보이면서 좀 어지러움 증상이 있고, 시력이 감퇴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잘 이제 못 보면서 이렇게 생명 증상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면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사지가 마비되면서 수족이 좀 떨리는 증상, 그 다음에 올경량이 작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올경이 이제 나오지 않고, 혀가 담색이면서 태는 이제 백색이고, 맥은 현세맥일 때, 이런 것이 이제 간음 혈허에 관련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간을 이제 그 자양을 하면서, 그다음에 간혈을 또한 이제 보호하는 이런 치료 원칙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선 재료는 시금치, 은이, 그리고 구기자, 돼지간, 홍합, 거북이, 자라, 여정자, 토마토, 용안육, 당귀, 숙지향, 백작, 하수오, 산수유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약선으로는 이제 보간, 저간탕과 그리고 양간갱과 은이 구기자탕, 그 다음에 현삼 이제 저간증이라든지, 그리고 당귀 오골계 조림이라든지 악요 저간경이라든지 산조인 죽이 여기에 대표적인 약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간질환의 유형으로는 간양 상황의 그 종류가 있겠는데요. 이 간양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본이 허하면서 표로는 이제 실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허한데 증상으로는 아주 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고, 어지러움 증상과 그리고 머리와 눈이 좀 터질 것 같은 이제 통증이 있죠. 그 다음에 머리는 무겁고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힘이 없는, 그리고 얼굴이 좀 붉고 그 인후는 건조하면서 이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과 실면 증상,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 꿈을 많이 꾸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번거롭고 쉽게 승질을 내고, 그 다음에 허리와 그 허리 아래에 이제 시린, 그리고 혀는 이제 붉고 맥은 현맥이면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맥이면서 작고 또 빨리 뛰는 상맥을 띠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간양 상황에서 그 간음을 이제 보양하면서 간양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 원칙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선 재료로는 은이나 미나리, 샐러리, 국화, 연근, 죽순, 바나나, 사과,
홍합이나 거북이, 자라, 천마, 조구 등 모려, 지렁이, 오공, 누에, 석결명, 자석, 결명자 등이 있겠고요. 대표적인 약수는 천마어두탕이라든지 전복탕이라든지 해삼탕, 다시마, 결명자탕이 간양 상황에 사용하면 좋을 대표적인 약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간풍내동의 형태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간기울결의 형태가 있겠습니다. 간풍내동의 경우에는 이제 간의 풍이 이제 안으로부터 이제 동호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어지럽고 졸도하기도 하고 머리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통증이 동반되고 몸과 사지가 떨리고 말에 두서가 없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혀는 붉고 맥은 현맥을 띠겠습니다. 고혈압의 유급증이며 그리고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원칙으로는 이제 음을 키우면서 양을 좀 눌러주는 잠잠하게 해주는 이 편간식풍의 치료 원칙을 세우고 간양 상황의 음식물들을 함께 배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간양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은이, 미나리, 이렇게 사과, 거북이, 자라, 천마, 조고등, 모려, 지렁이, 오공, 위에서 끌명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간기 울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후에 이제 어떤 그 이물질이 이제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부분이 이제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흉부에 그 답답한 증상이 있어서 이제 그 한숨을 이제 자주 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늑골 부분이 터질 것 같은 어떤 창통이 있고 답답하면서 어떤 그 응어리진 그 결절이 이제 보이게 되어집니다. 꿈을 많이 꾸고 또 쉽게 잘 놀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느끼면서 그 쉽게 화를 내는 부분이 있고, 양쪽 가슴에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있고, 경수는 이제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소복부에 창통이 있든지, 또 복부 중에 또한 그 결절 같은 것들이 응어리 같은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제 볼 수가 느껴지게 되어지고, 맥은 현맥을 띠겠습니다. 치료 원칙으로는 이제 소간, 해울, 그리고 약선 식품으로는 향춘, 콩나물, 샐러리, 두릅, 여지, 박하, 장미와 이렇게 향부자, 지실, 천연자를 사용하겠고요. 약선으로는 향부, 청궁차나 그 다음에 향춘 두부무침이라든지 이런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간화 상염의 상태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간화 상염의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그다음에 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굴은 붉고 눈은 적색입니다. 실핏줄이 터진 것 같은 적색을 띠고 입은 쓰고 인후는 건조합니다. 이명 증상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이농 증상 같은 경우도 이제 보여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액체가 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옆구리가 아주 타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어지럼이 꿈을 많이 꾸면서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는 변비 증상이 있고 또 피를 토하거나 각혈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간화 상염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고혈압, 만성 간염, 만성 담낭염, 만성 췌장염 환자의
발작기 증상과 같은데 신경쇠약 등도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원칙으로는 간의 불을 이제 꺼주는 작업이 이제 무엇보다 치료 원칙이 돼야 되겠고요. 식품으로는 이제 샐러리, 고과, 녹두, 수세미, 현채, 냉이, 성인장, 아스파라거스라든지 결명자, 국화, 치자, 동물의 담낭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선으로는 이 소의 비장과 이 선인장, 이제 우비선인장과 저담 녹두환이라든지 치자 연심차, 쑥갓, 배추 무침이 약선으로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간담 수별이 6번째 유형이 되겠는데요. 간담에 수별이 있는 경우에는 한열이 왕래해서 추웠다 뜨거웠다를 반복하게 되어지고 입은 쓰고 눈은 노란 황달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토가 있든지, 그 다음에 늑골과 이 갈비뼈 부분에 이 통증이 타는 것과 같은 이제 뜨거운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이제 답답해 하죠. 대변은 풀어져 나온다든지 형상을 이룰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풀어져 나오고, 소변은 짧은데 소변은 그 다음에 찔끔찔끔 나오면서 좀 적색을 띠기도 하죠. 복부는 이제 좀 터질 것 같이 이제 팽팽해 있는 상황이고, 전신의 몸에 이제 황달기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음낭에는 습진을 보이게 되어지고, 고환이 이제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통증이 있죠. 대화 증상도 보이게 되어지고, 이 대화 때는 황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 물질이 좀 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음부가 이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혀는 붉으면서 태는 이제 황하면서 아주 지저분한 상황이죠. 맥은 현상맥을 보이게 됐습니다. 현대 병명으로는 이제 만성 활동성 간염이라든지 만성 담낭염이라든지 만성 췌장염이라든지 음낭 습진이라든지 만성 골반 내염 발작기, 그리고 고환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간담 습열형이 되겠습니다. 치료 원칙으로는 청리 간담 습열을 하고 간화 상염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들을 같이 배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화 상염에는 이 샐러리, 이렇게 선인장, 아스파라거스, 치자, 동물 담낭 등을 사용하는 거죠. 약선으로는 인진쑥으로 이제 요리를 하는 인진쑥 차라든지 뭐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포용용 나물이라든지 하금차라든지, 그 다음에 인창죽이라든지 오리죽 같은 경우가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약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형으로는 한체 간경이죠. 즉, 한이 간경에 이제 응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복부와 이제 이 고환 부위가 땡기는 것 같은 그러면서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있게 되어지고, 우연히 이제 그 차가운 기운을 만나게 되면 더욱더 극렬하게 이런 그 냉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거나 또한 그 음낭 내의 그 부분이 이제 축소되어지고, 그 다음에 태는 이제 하얗면서 이제 활한 미끄러지듯한 그런 파란 상태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맥은 침현맥을 띠면서 조금 느리게 띠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치료 원칙으로는 간을 이제 완만하게 좀 진정을 시켜주고 간을 이제 풀어 헤치는, 간을 없애는 작용을
사용을 하겠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약선 식품으로는 잠두라든지 여지라든지 회향이라든지 계피가 주로 사용되어지는 약선 식품이겠습니다. 약선의 부분으로는 요수유죽이라든지 육개죽, 수정과라든지 여지 향부음이라고 하는 이런 약선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구기자 오이절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생리적인 상태에서도 다른 장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죠. 그러면 체내에서 엄청난 온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차이가 한 1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가 뭐 36도 5분 정도라 한다면 간 같은 경우는 37.5도 한 1도 정도 높은데 그만큼 열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고 있고 열을 통해서 화학적인 여러 가지 처리 절차,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장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기자 오이절임은 간에 열을 내릴 수도 있으면서 보관신하면서 강근골하는 이 구기자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구기자와 오이에 열을 내리는 작용. 그래서 간과 신장을 윤택하고 전기를 포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효능으로 보겠습니다. 오이 5개, 구기자 20g, 홍고추, 대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 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이는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고 갈증을 풀어주고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예전에 그 간염이라든지 간질환이 있게 되면 오이 꼭지를 달인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달여서 먹어서 치료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인간에서는요. 그래서 오이는 이 오이 꼭지를 통해서 그 오이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생명력이라든지 또 그 향이라든지 물을 이렇게 많이 품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열을 내리면서 진액을 만들고 갈증을 풀어주면서 해독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오를 때도 등산을 할 때도 목이 아주 탈 때도 이제 오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갈증을 내리면서 또한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을 쉽게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이와 구기자를 함께 같이 사용해서 구기자, 오이절임이 간에 좋은 약선의 하나로 소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석결명 다슬기 청국장찌개입니다. 이제 간의 양이 이제 위로 치어 오를 때 간양 상황에 좋은 약선이 되겠는데요. 몸이 약해서 음이하고 간양이 위로 올라와서 간열과 눈의 충혈, 통증이 있고 머리가 욱신거리거나 어지러우며 오심번열이 있을 때 얼굴 붉게 상기해서 소변이 노랗고 대변이 건조할 때 풍열을 내리면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약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 재료는 다슬기와 석결명, 천마, 상엽, 그다음 미나리, 배추, 당근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 이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타고 맛이 짜고 독이 없고 간열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신장에 작용하여서 대변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질환을 앓게 되어지게 되면 신장도 역시 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석결명은 간의 양기가 치상하는 것을 평정하는 작용, 그리고 간의 양기를 이렇게 잠재우는 작용이 있고 간풍 내동으로 인해서 경련 발작이 일으키거나 간양 상황으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에 캄캄한 증상이 나타날 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마 같은 경우는 뭐 간풍을 내려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천마는 간풍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간양을 안정시키면서 풍을 제거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상엽도 풍열을 없애고 폐의 기운을 맑게 하고 윤택하게 해서 간의 양기운을 안정시키면서 눈을 밝게 하는 작용. 이날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열을 내리고 숙취를 해소하는 작용과 이뇨작용, 지혈작용, 그래서 간의 기운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국장을 같이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청국장이 간에 좋고 혈전에도 효과가 있어서 또한 이뇨작용에 이수작용에 효과를 하다 보니까 기운을 물을 잘 흐르게 해서 또 간양을 상황되어지는 부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약선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소고기, 소간 볶음이죠. 이것도 이제 토마토 소간 볶음이 되겠는데요. 소간 토마토 볶음 같은 경우는 간장 상황에 이제 사용되지는 그런 약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장 상하게 되게 되면 머리가 욱신거리고 이제 오심번열이 있고 입이 쓰고 마르고 얼굴이 붉게 삼게 되고 소변이 노랗고 대변이 건조하고 풍을 다스리며 열을 내리며 또한 눈을 맑게 하는 이제 그런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 약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간 200g, 토마토 100g, 샐러리 100g, 양파 70, 산수유, 국화 이렇게 7g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여기에서도 뭐 크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소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미가 달고 평하고 간을 작용하여서 보관, 그 다음에 피를 보충하는 양열, 그 다음에 눈을 밝게 하는 명목작용이 있죠. 산수유도 역시 마찬가지고 샐러리나 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런 그 소간도 신맛의 계통이고 토마토도 이 신맛의 계통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토마토는 완전히 익은 토마토를 쓰는 것이 그나마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음식 양생법에 보게 되어지면 그 순수하게 천급비급 요방과 같은 그런 그 식치편에 보면은 그 신맛 나는 소간은 이제 봄철에는 사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간과 목과 이 봄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봄철에는 사용을 하시더라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런데 이제 연령대가 갱년기 정도 된다 한다면 계절이 꼭 봄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연령 자체가 가을의 연령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적당히 소간을 써도 이제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에 소간을 사용을 해서 간장 상황을 다스리는 것에 비한다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슬기 메밀 비빔국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메밀 비빔국수, 다슬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독이 없고 간열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신장에 작용해서 대소변을 활발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다슬기는 간과 신장을 한꺼번에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간에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본초에 의하게 되면 다슬기는 해독제로서 푸른 색소가 사람의 간 색소와 흡사해서 간담계의 각종 질환과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기록하고 있다. 간세포의 활동을 도움을 주는 또한 메밀을 다슬기와 함께 배합하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슬기와 메밀 비빔국수를 간에 좋은 약선으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국화 버섯 묵입니다. 국화 구순 버섯 묵인데
국화는 무엇보다도 이제 열을 내리면서 또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국화의 성질은 약간 차고 쓰고 답니다. 그래서 폐와 간으로 들어가서 풍을 없애고 풍을 잠잠하게 하고 열을 내리면서 간을 보호하면서 눈을 밝게 하는 그러한 작용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결명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화와 함께 열을 내리면서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표고버섯과 샐러리, 이 미나리도 역시 항암작용과 면역력을 높여줘서 간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화 버섯묵이라고 해서 이렇게 국화 버섯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표고버섯, 샐러리, 미나리, 그다음에 양송이, 팽이, 그다음에 국화, 하고초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간에 열이 있는, 그래서 위로 치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열을 내리는 간화 상염에 사용될 수 있는 약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슬기 오가피 가리장입니다. 다슬기가 지금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슬기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열을 내리고 열독과 갈증을 해소하고 간 기능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의 기능을 돕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가피가 이제 풍습을 제거하면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근골을 강화하면서 혈맥을 활발하게 하고 니수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다슬기의 간과 신장을 조절하고 또 오가피의 간과 신장을 조절하는 이러한 형태의 가리장이 효과가 이제 있는 약선, 즉 편두통, 간양 상황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초 돼지고기 편육을 보시겠는데요. 하고초 돼지고기 편육은 편두통, 간화 상염에 사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고초 40g, 돼지 300g, 샐러리, 파인애플,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300g 정도게 되면 거의 이건 이제 6인분 정도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4인분으로 계산을 잡는다고 봤을 때 양이 뭐 한 200g 정도까지는 떨쳐져야 됩니다. 그래도 200g 역시 이게 많고, 오히려 샐러리와 파인애플, 그 다음에 양파의 양을 더 증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돼지 사태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샐러리와 파인애플 양을, 그리고 양파의 양,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 된다 한다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숙주국, 흑임자 죽이 되겠습니다. 흑임자 2분의 1컵, 그 다음에 쌀 1컵, 포도 3알, 물 2컵, 그 다음에 숙지향과 구기자, 그 다음에 국화가 이제 약선 재료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두통이 있으면서 이명현상, 어지러움증, 사물이 흐려 보이고 얼굴이 허리가 아프고 하체가 힘이 없고 피곤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불면증을 없애고 오심번열을 치료한다. 사실 무리한 감은 오심번열, 불면증을 없앤 이런 정도의 치료한다기보다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맞을 거고요. 여기에 숙지향과 구기자와 이제 국화 자체, 그래서 숙지향과 구기자, 숙지향은 신장 쪽을 겨냥을 하고 있고 구기자와 국화는 이제
신장도 신장이지만 간까지 같이, 그리고 흑임자는 혹시 신장을 또 같이 고려해서 만든 간과 신장의 음이허에서 나타나는 편두통 쪽을 고려를 하고 있겠습니다. 보혈갈비찜이 되겠는데요. 보혈갈비찜, 이제 기와 혈이 약한 경우, 기와 혈을 이제 보호하는 보혈갈비찜이 되겠습니다. 기와 혈이 약하게 되면 이제 불면증과 건망증이 이제 심하고, 또 기혈이 약하기 때문에 의욕이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움증이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슬퍼하며 울기를 좋아하고, 기운이 없고 권태감이 있으며 변이 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이 담백한 사람에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움증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기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라 한다면, 무서움증이 보다는 그 염려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더 해당이 되어질 겁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는 이제 소고기 갈비를 이제 쓰고 있는데, 소고기 갈비 1kg에 무 4분의 1개 당근, 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재로는 황기와 당기, 용안육, 연자, 구기자, 대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몇 인분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소갈비 1kg에 비한다면 다른 이 탄수화물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무라 당근이라든지 표고나 붉은 고추, 은행알, 이 부분이 소갈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단백질과 지방은 뭐 보지 않아도 알듯이 훨씬 높을 텐데, 탄수화물이 이제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혈 갈비찜을 하시더라도 야채 종류, 효능들이 좋은 야채, 탄수화물, 식이섬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야채 종류들을 좀 더 충분히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보혈 갈비찜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질환에 좋은 약선 요리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종류별로, 간질환의 종류별로 약선 요리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염에 좋은 약선 요리입니다. 첫 번째로 이 팥오비죽이 있겠고요. 토마토 소고기 볶음, 그리고 가지밥, 배추 황두탕, 갈비찜, 추어 박하산, 현육 인진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옥미수 조개죽이나 고개국, 그 다음에 하고초 돼지고기탕, 상기생 로군 항선, 금전초 빙당음, 백목은 돼지고기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우리 실습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선 요리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고,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더 찾아가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간경화에 좋은 이제 약선 요리가 되겠는데요. 마늘 오징어찜이나 선인장 소비장구이, 그 다음에 그리고 간경화 국수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있겠고요. 오리죽이 또한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암에 사용하면 좋은 약산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두 백화사설초탕이 있고 통충하초 태반탕이 또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면 그 간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약산 요리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제 간에 이제 많이 사용되어진 일반적인 약산 요리가 되겠는데요. 복룡죽, 장미화죽, 도인 대추죽, 대추 땅콩탕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인 대추죽과 인진 강강죽, 그리고 팥율무죽, 이두 선우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팥마늘탕이라든지 가물치 마늘탕, 두부 추어탕, 그 다음에 상육 붕어탕, 귀구 갑어탕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간에 좋은 약선 요리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에 좋은 음식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간에 좋은 음식으로는 결명자, 넙치, 다스리기, 산낙지, 스피루리나, 그 다음에 오가피 열매, 제첩, 청국장, 크루렐라, 비타민과 미네랄, 엽록소, 효소, 대표적인 음식으로 또한 인진쑥이 또 있겠습니다. 결명자 같은 경우는 간과 신장을 돕고 눈을 밝게 하면서 변비, 고혈압, 해독작용에 이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넙치 같은 경우는 비타민, 단백질이 부수해서 당뇨병이 있으면서 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좋습니다. 다슬기는 간 기능뿐만 아니라 신장에 도 역시 좋겠다. 산낙지는 타우린 성분이 이제 많아서 간에 작용을 돕고요. 스피루나는 당뇨, 빈혈, 간장, 위장병의 효과. 그다음에 오가피 열매는 간장 보호와 해독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첩과 청국장, 크로렐라 이제 이러한 이제 간에 좋은 이제 음식들이 있겠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이 힘들 만한 일들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간이 힘들 만한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부분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 빠져 있긴 하지만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트의 즙 속에는 약 8% 정도가 이제 염소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 성분은 간장과 신장과 담낭을 청소하고 림프 활동을 촉진시켜서 간장 정화작용에 아주 좋은 이제 재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을 깨끗하게 하면서 또 항빈혈 효과가 있는 이 비트 같은 경우가 골격 형성 및 유아 발육에도 효과가 있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결석을 제거하고 적혈구를 생성하고 보혈작용과 강장작용에 그러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비트에는 우리 몸의 적혈구를 생산해서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의 기능들을 좋게 해준다. 비트의 베타인이라고 하는 알칼로이드의 성분은 바로 이뇨제로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혈액을 깨끗이 청소해 주기도 하고 혈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를 더욱더 증대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한꺼번에 너무나 많이 마시게 되어지면 이제 현기증이 나고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이 좋은 거라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량, 적당히 처음부터 조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대표적인 이 비트의 5가지 효능을 살펴보게 되면 비트는 첫 번째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두 번째 변비를 해소시키면서 피를 맑게 하고 빈혈에 좋고 항암작용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대표적인 이 5가지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청소부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빈혈에도 역시 간은 이제 피를 반고체 상태로 저장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간은 다 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적인 부분에서도 간은 피를 저장한다 이렇게 간장혈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트를 활용한 요리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비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비트 무 감식초 절임이 하나 있겠고요. 비트 조림, 그리고 비트 쉐이크 이렇게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가지고 비트와 무와 그 다음에 감식초를 활용해서 이제 초절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와 또 비트만 가지고 이제 조림을 하는 이제 이런 것도 비트 조림도 있겠고요. 비트의 국물과 두유, 그 다음에 국물가루를 넣어서 쉐이크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비트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한 조각씩, 한 끼에 한 조각 정도씩만 먹어줘도 상당히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민들레도 역시 간 쪽에는 상당히 큰 효과를 이제 발휘하겠는데요. 민들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리는 민들레 이파리를 가지고 겉절이하는 이제 민들레 겉절이나 민들레는 민들레를 살짝 데친 후에 소금이나 들깨가루, 파, 마늘을 넣어서 이제 무치게 돼서 먹는 이제 나물이 있겠고, 민들레를 말려 이제 놓으면 그걸 겨울 같은 데는 된장국을 끓일 때 넣어도 상당히 맛이 이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들레를 이제 녹즙을 내서 먹어도 간이 아주 안 좋았던 상태에서 급격하게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도 제가 이제 보고 경험을 했었는데 민들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에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를 이용해서 샐러드를 만들고 민들레 부침, 장아찌, 효소, 그다음에 민들레 밥 같은 경우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민들레 밥 같은 경우는 밥에 이 쌀에 민들레 잎을 넣어서 이제 밥을 이제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념장에 이제 비벼서 먹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민들레에 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하나 레시피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민들레 두부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두부 샐러드는 민들레 한 포기, 그 다음에 두부 170g, 올리브 한 큰술, 허브 솔트 조금, 그냥 소금 써도 됩니다. 이게 파인애플 드레싱, 그리고 식초, 설탕, 올리브유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민들레 잎을 너무 길지 않게 이제 잘라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드레싱 재료를 모두 섞어서 믹서에 적당히 갈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로 자른 두부를 적당하게 노릇하게 이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지방분이 또 너무 없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을 볶지 않더라도 생 올리브유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향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으니까 꼭 두부를 익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수고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된장의 소스에 7가지 야채를 같이 사용해서 겉절이하는 건데요. 이 간장을 신선하게 만드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케일, 신선초, 돌나물, 돌미나리, 민들레, 비트, 당근, 여기에 된장 소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겉절이가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신선초니까 굉장히 이제 간에 좋은 다량의 이제 유기게르마늄을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기산 자체가 혈액을 정화하는 것을 도와서 간 기능을 높이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둠버섯 탕수, 버섯 종류를 가지고 탕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을 적당량 넣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탕수를 이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탕수를 만들다 보면 또 이제 기름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올리브유를 넣어서 이제 튀겨 건져내고 있잖아요. 구태여 꼭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튀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탕수를 모든 버섯을 물에 데치고 난 다음에 거기 물에 데친 것의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그 올리브유와 함께 샐러드 형태로 사용을 해도 저는 이제 훨씬 더 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올리브유도 이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열이라든지 온도가 높게 되어지게 되면 산화가 일어나거든요.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버섯 속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야채에 비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채와 함께 그 올리브유와 함께 같이 볶았다라고 한다면 항산화를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버섯 종류의 밀가루를 입혀가지고 올리브유로 튀기기 때문에 올리브의 산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좋은 버섯을 7가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5가지의 버섯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효과를 떨치고 있는 그런 조리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금속을 해독하는 약차로 소개되고 있는 청미래차가 되겠습니다. 청미래차는 여러분들이 토복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청미래 뿌리 40g과 백출 20, 시오 20, 그 다음에 감초 10g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미래 뿌리가 아니라 청미래 이파리를, 청미래 덩풀, 청미래 이파리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죠. 이 청미래는 명감 만개, 그래서 만개떡을 만드는 이제 그 재료로도 사용을 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토복령이. 그래서 일반적인 그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복령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하고 뿌리가 약간 쓰면서도 굉장히 좀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해독하는 능력이 탁월한 해독약으로 사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간을 풀어주는 약의 대표적인 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열 첨간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CO 와 그다음 비위의 소화 기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을 높이는 백출 이렇게 이용해서 토복용 백출 CO 감초를 사용한 청미래차, 간에 좋은 간의 중금속을 해독할 수, 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약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개 종류들이 주로 이제 간을 풀어주는 작용들을 이제 하는 것으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죠. 뭐 제첩이라든지 다슬기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간의 해독 능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신장의 그 해독작용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장의 해독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간의 해독작용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바지락의 해독이 간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들을 같이 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솔잎 자체가 간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더욱더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결명자차가 되겠는데요. 결명자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을 맑게 하면서 보관신하고 강긍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결명자차는 꾸준히 드시게 되면 눈도 밝아지게 되고 간의 피로물질들도 잘 해결해주는 그런 좋은 차가 되겠습니다. 버섯들이 간에 좋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항암 면역 쪽에 좋다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간 쪽에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표고버섯은 왕들이 먹는 그 버섯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버섯 중에 버섯의 군왕, 버섯의 제왕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 표고버섯과 부추를 함께 볶음을 해서 먹게 되어지면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회복식으로는 참 좋겠다. 또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는 버섯 잡채도 버섯 종류가 많이 들어가죠.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회송버섯. 이게 이제 100g씩 들어가고 미나리 줄기와 함께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간에 특히 이제 바이러스형 이제 간염에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고요. 조개살 파전, 조개 종류가 이제 간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조개살로 파전을 무쳐서 먹으면, 파전을 이제 구워서 먹으면 이제 간염과 지방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발효 효소 모둠 야채 김치, 천혜 항생제가 된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간염에 좋은 한방차, 간의 기를 소통시키는 간염에 좋은 한방차가 되겠습니다. 금은화와 시오, 창출, 감초를 20g, 4g, 20g, 4g씩 써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간의 기를 소통시키는데, 간의 기를 풀어주는데 아주, 금은화로 청열 해독을 하면서 간을 풀어주는 시오를 사용을 해서 기를 풀어주는 작업. 창출로 잠겨있는 습을 몰아내고 또 열을 내려주면서 중추를 보호하게 되어지면 간의 기를 소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독물질들을 흡수하여서 그걸 막아주는 이제 사과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사과 1개, 양배추, 그 다음에 적양파로 이루어져서 이걸로 이제 샐러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해독 효과가 아주 큰 이제 마늘과 청국장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깐마늘 200, 그 다음에 주능이콩, 청국장 100g, 올리브유 50cc, 그 다음에
죽염 약간, 빨간 피망, 파란 피망, 양파 다진 것, 2분의 1 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양이 50cc면 50g인데 이건 5, 9, 40, 450kcal가 나오거든요. 이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오히려 샐러드 부분에서 올리브 양을 좀 이제 거의 3분의 1까지 줄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올리브 양이 좀 많은 것이 하나의 이제 문제의 여지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열 독소를 제거하는 이제 연근 피클이 되겠습니다. 연근 피클. 연근도 역시 탄닌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흡착 기능이 있죠. 그래서 유해 물질들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그런 작용, 그리고 해열 작용을 통해서 열독을 풀어주는 작용이 바로 연근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근 피클을 담게 되면 이제 신맛이 나서 또 간에 이제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그 피클이 갖고 있는 연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닌 성분이 어열의 독소들을 풀어주는데 이제 도움을 이제 주겠습니다. 해독 효과가 아주 큰 감두탕이 되겠는데요. 예, 감초와 서리태콩을 함께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감두탕은 중금속이나 약물이 중독되었을 때 뛰어난 해독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본초 독용에 의하게 되면 한열의 사기를 없애고 태독을 풀어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또 이 토마토 이탈리안 드레싱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토마토 이탈리안 드레싱은 혈액순환에 이제 효과가 있죠. 토마토와 양파, 식초, 파세리 찹, 그리고 그 다음에 소금, 양파즙, 마늘 약간, 그리고 올리브유와 배고추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토마토가 들어가서, 그리고 올리브유가 들어가서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겠는데, 이제 단백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약간 약점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혹시라도 이게 이제 뭐 식감이 괜찮은 콩 종류라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두부 종류라든지 콩 가공품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헛개나무차가 되겠는데요. 헛개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제 간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늘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헛개나무도 역시 간을 또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의 독성들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헛개나무와 함께 감초를 약간 섞는 것도, 헛개나무 만약에 헛개나무를 이제 10으로 본다 한다면 감초는 한 1 정도, 1에서 2 정도 같이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헛개나무 차가 되겠습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강식으로 소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밀국수, 쪽파, 오이, 가소국치, 다시마, 그리고 와사비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그 소바 자체가 성질이 이제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메밀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와사비를 좀,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를, 쪽파 같은 경우를 좀 더 많이 넣고, 몸이 뜨거운 사람이라 한다면 이제 오이라든지 이런 다시마라든지 국수의 양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두부 라유 드레싱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연두부와 오이와 청고추, 홍고추, 라유 기름, 그 다음에
깨소금, 참기름, 마늘이 되겠는데 나유기름은 이제 고추 기름을 나유기름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오이나 청고추나 깨소금이나 참기름, 이제 마늘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연두부의 양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오이의 양도 역시 함께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은 연두부로 채우고, 탄수화물과 청고추, 홍고추, 그 다음에 그 마늘로 그 탄수화물을 채우잖아요. 그러나 이 참기름과 라유기름이 지금 더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방분이 오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두부의 양을 늘리든지 나유나 참기름의 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라유 기름만 조금 쓰든지 참기름을 없애든지, 아니면 나유 기름을 빼고 참기름만 쓰든지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그 간에 좋은 약선 요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에 일단 뭐 다른 장기에 관련된 약선들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장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간장이 탄다, 뭐 예간장이 다 녹았다, 뭐 간이 콩알만해진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간땡이가 부었냐, 뭐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이런 속담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간장은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복부에 있죠. 흉부에 있는 게 아니라 복부에 위치해 있고, 흉격 아래에 그 우협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 갈비뼈 밑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학에서는 이 간에는 혼이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혈을 저장하고 바로 그 근의 종가가 된다. 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소위 이야기하는 살과 살, 근육과 근육을 붙잡아주고 있는 아킬레스건 같은 이 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다발. 근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혈의 저장이 잘 이루어지고 혼이 안정되어지고 근육이 안정되어서 무엇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예간장이 탄다,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안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겠죠.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의 주요 생리 기능입니다. 간의 주요 생리적인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간주 소설, 그 다음에 간주 장혈, 그 다음에 간위 강장, 그 다음에 간주 승발, 이렇게 네 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에서는 주로 이렇게 해독작용을 하고, 또한 그 영양분을 저장하고, 담즙과 영양소를 또 분비하면서 영양물질 대사작용에 관여하고, 식균작용과 혈류를 조절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데, 이 전반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간주 소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송하고 하는 그런 배설 작용들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건데, 이 간주 소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기가 조창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비위의 운하 기능을 이제 촉진하는 부분,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들을 조절하는 이제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한 감정 코칭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조창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아주 순조롭게
기계의 승강 출입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이 이제 기기 조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위 운화功能이 이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이제 주 소설에 대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장의 맑고 깨끗한 그 부분을 위로 올리는 승청하는 부분과 탁한 부분들을 아래로 내리는 그런 작용들이 바로 간장의 소설 작용에 의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희노애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감정적인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이 간의 소설 기능에 의해서 감정적인 부분들도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조절이 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간의 기운이 이제 울게되어진 거죠. 간기와 간혈이 이제 조화롭지 못해가지고 간기가 울결되어지고, 간기가 울결되어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성질을 부리는 거, 꼬라지 부리는 거, 화를 내는 거. 화를 내더라도 이제 밤에는 바로 이제 얼굴에 표시가 나고 몸에가 표시가 나고 이제 우리 몸 자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를 하다가다 막 푸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꼭 담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다가다 푸는 사람도 그러고 꼭 담아놓은 사람도 그러고 모두 인체에 영향을 끼쳐요. 그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간 자체에, 본인 간 자체에 가장 치명적이고, 그 외에는 기타 관계되어진 여러 기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막 내게 되어지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비위 윤화가 잘 안 되니까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지 않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간기가 이제 울결되어지고 또 간기가 지나치게 넘치게 되어지게 되면 정서적인 부분에 불안정한 부분은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의 기운이 이제 울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꾹 담아놓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향원과 박하, 장미와 향부자, 불수 같은 것이 있겠고, 간기가 태과되어져서 막 성질을 내고 막 우락부락하고 열이 오르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간기가 태과된 상태는 치자나 냉이, 결명자, 허거차, 민들레, 미나리, 국화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소설작용은 여성의 배란작용과 월경작용, 남자의 그 정액을 배출하는 그런, 그리고 정액을 만드는 부분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주 소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월경 같은 경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너무 태과된 상태라면 너무 빨라질 수도 있고, 이게 불안정한 상황이 돼야 되면 이제 빨랐다, 늦었다, 그리고 길었다, 짧았다,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 간주 소설과 관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죠. 간주 소설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간장혈입니다. 두 번째는 간장혈인데, 이 간장혈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혈을 저장한다는 거죠. 혈액을 저장해서 혈액의 양을 이제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간혈이 부족하게 되면, 즉 혈이 부족해서 간에 저장되어진 부분이 적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눈이 까라고 어른거리고 야맹증 증상과 근맥이 뻣뻣해지고 당기는 증상, 그 다음에 자꾸 마비되어지는 증상, 굴신분리라고 해서 몸을 이렇게 잘 구부렸다 폈다 하는 부분이 못한다든지 이렇게 마비되어지는 이런 증상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월경이라든지 이런 경맥, 그다음에 대하라든지 태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바로 그 혈액의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간혈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물의 간장이나 이제 흑목이버섯, 홍화라든지 도인이라든지 청궁이라든지 당귀, 백작약이라든지 모래 같은 경우들을 여성들의 경대, 태, 산 쪽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아, 약재료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또 간은 이제 강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의 특성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쉽게 움직이고 이게 조급하기 때문에 간은 오행상에서 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의 성질은 곡직이고 간기는 충동과 조달의 특징이 있고 따라서 억제되고 울게되는 것을 싫어하고 잘 통하고 뻗어나가는 것을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장이다. 라고. 그래서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자꾸 막는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이 간의 기능이 울겨되어지고 또 간의 기능이 이제 부조화, 이제 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그,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순조롭게 하는 것은 또 순조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간과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주 승발입니다. 간주 승발이라는 것은 간이 양기를 끌어올려서 다른 장부의 활동을 일으키고 기운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기는 봄의 기운과 통하여서 봄의 나무들이 싹이 트고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성장하고 생장하고 소통하고 승발하는 특征들이 바로 이 간주 승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잘라버려도 또다시 그 옆에서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목의 기운이다. 목의 기운 중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 뽕나무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이런 간의 목의 기운이 이제 강한 것을 항상 느꼈는데 그냥 나무 가지를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파리까지 나오면 그 누이에게 밥을 주려고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파리만 따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잘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나오는 부분이 나 같으면 이렇게 자꾸 잘라버리고 잘하려고 하면 잘라버리고 또 뭔 좀 하려고 하면 또 잘라버리고 그러게 되면 그냥 못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이 목기는 절대 포기함이 없어요. 자르면 또다시 길을 만들고 또 자르면 또 자르는 길을 만들고 마치 담쟁이 넝굴이 어, 앞에 길을 막으면 그 길을 넘어서라도 계속 자기 갈 길을 가듯이 이 목기는 바로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줄기와 가지가 바로 이 목기와 관련되어지고 또 다시 다른 것도 이제 덩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로 목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장의 지액, 체규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의 정서적인 지는, 의지는 노알로자입니다. 노알로자요. 그래서 노한 감정은 간에 배속이 되어지고 큰 노함은 간을 상하게 하고 반대로 간의 음혈 부족은 간의 양기를 승설태과를 유발하여서 작은 자격에도 쉽게 이제 노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음기가 부족해도 역시 양기가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유발되어져서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자주 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바로 간장의 그 음혈이 부족한 증상, 간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그래서 간이 좀 비정상적이다, 간이 많이 피곤하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성질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성질만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만큼 간이 피곤하고 힘들고 남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은 성격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간에 영향을 끼쳐서 그런 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노암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화를 내게 되어지면 또한 그 간을 더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간에 음혈이 부족해서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이제 쉽게 화를 내게 되는데 또 쉽게 화를 이렇게 자꾸 내다 보면 또 간이 더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간을 붙잡고 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그렇죠. 화를 내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기는커녕 그 간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좀 만들어서 주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화는 화로 그냥 맞부딪혀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난 신기한 일이에요. 간장의 액체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간의 그 눈에서 간은 이제 눈과 그 구멍을 연결돼서 그 눈과 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서 나는 눈물이 바로 이 간과 관련되지. 그래서 눈물이 자주 나는 것도 역시 눈물이 그냥 괜히 나오는 거죠. 아무런 상황이든 아닌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들은 바로 아예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눈물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도 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체 합근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와 제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킬레스 근과 같은 근육을 싸는 그 근과 합해져 있고 그 간의 기운이 원활하게 잘 그 영화로운 상태, 최고의 본성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손톱이나 발톱 같은 경우에 이제 드러난다. 근데 간혈이 부족하게 되면 손톱이 이제 무르고 또 잘 부러지고 얇고 윤기가 없고 색이 옅어지고 어둡고 심하게 되어지면 이 손톱이나 발톱이 변형되어져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 다발과 근육 다발들을 근육 다발이 힘이 있고 그러면은 또한 그 수축과 이완 작용이 원활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잘 못하게 되어지면 손발을 움직이는 부분도 이제 불편하게 되고 어눌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간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타난다. 제비위목이라고 해서 눈과도 관련되어지는데 간의 기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눈이 빨리 눈이 충혈되거나 또 눈의 그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시력의 감퇴나 이런 부분들도 바로 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간은 바로 계절적인 부분으로는 봄의 기운과 서로 상통되어 있기 때문에 봄에 간의 그 기운들이 가장 뻗쳐나가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체의 간장은 식물의 부위로 봤을 때는 줄기, 가지, 덩굴, 껍질, 가시 부위가 상응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조리 방식은 간장의 곡직과 생장과 승발과 조달과 서창의 불균형을 아주 조화롭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장의 기능을 좀 원활하게 조화롭게 하기 위한다 한다면 식물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식물 부위에서 줄기와 가지, 그 다음에 덩풀과 껍질, 가시 부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훌륭한 방법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같은 거라든지, 머위대라든지, 토란대라든지, 줄기 가지만 이렇게 먹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은 건강식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위가 바로 이제 그 간과 담낭을 더 조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간과
간이 바로 이제 활력을 일으키게 하는 줄기와 가지가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고 또한 꽃과 열매와 이파리에서 그 하늘의 기운을 또 받아서 땅으로 전달되게 좀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줄기 가지라고 하는 것이, 덩굴이라는 것이. 동시에 그 부분을 또 그 싸고 있는 껍질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 기능 같은 경우도, 예방 같은 경우도, 질병 예방 같은 경우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줄기, 가지와 덩굴과 껍질과 이 가시가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하겠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줄기, 가지, 껍질, 덩굴, 가시와 같은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이것들을 이제 보통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족한 부분을 이 부분의 식절의 부위를 통하여서 이제 극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간과 담낭을 면역계통으로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계통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바로 그 근육, 힘줄, 고관절, 손톱, 발톱, 손, 발, 눈물, 눈,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보는 것이 참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간에 좋은 뭐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걸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각도 시야를 좀 확대시켜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간에 좋은 식물은 바로 부위별로 봤을 때 줄기와 가지와 덩굴과 껍질과 가시 부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작은 줄기나 작은 가지, 그리고 연한 줄기나 연한 가지, 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식용으로도 먹지만 아주 억센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억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이유로 또 안 먹잖아요. 이제 이걸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탕하는 방법을 통해서, 끓이는 방법을 통해서, 추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어떤 도구를 통해 가지고 뭐 추출하고 뭐 삶고 하지 않더라도 줄기, 가지, 아주 단단한 줄기, 가지의 힘을 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줄기, 가지의 부분에서 자라게 하는 버섯 종류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줄기, 가지를 그냥 아예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버섯 종류들이 다 면역 기능 쪽과 항암작용, 뭐 이런 기능적인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목의 성질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장은 그 오행에 보면 목에 배속이 되어지고요. 담낭과 표리관계에 있고, 근육, 힘줄, 고관절, 손이나 발, 손톱과 발톱, 눈, 눈물, 이 목이 여기에 부속기관으로 해당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맛으로는 신맛이요, 색깔로는 청록색이 되어지고, 식물의 상응 부위로는 줄기와 가지와 등불과 껍질과 가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